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은 첫 인사에 제 얼굴 이 없이 그냥 칼럼을 토대로 해서 오늘 증시 토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이긴 한데요. 약간 캠코더에 캠코더? 웹캠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텍스트로 증시 토크를 녹화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과거 8월 증시에 대한 무서운 기억입니다. 무서운 기억 하고 기억자에 물음표를 해놨죠. 자, 이 뜨거운 8월 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어제 시작되고 오늘 둘째 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썸머 랠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는 좀 어렵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고, 썸머랠리는 미국이 호황장일 때, 그때 생긴 용어다라는 것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8월 증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어제 썸머랠리 이야기를 드릴 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좀 많이 실망스러운 8월 월평균 등락률이 있었죠. 99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8월 등락률은 0.5% 하락.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부터 해서 2017년까지, 그러니까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2.2% 하락이라는 실망스러운 8월 증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8월 증시는 저에게도 몇 가지 무거운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 기억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자,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떤 주식시장의 흥미로운 팁, 투자 노하우를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기억나는 8월 증시는 바로 2011년 8월 유럽 쇼크 때입니다. 자, 이 시기 때를 생각을 하면요, 최근 한 7, 8년 사이에 가장 컸던 어떤 월간 쇼크, 증시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 당시 보게 되면 그 직전에 차화정 장세로 인해서 자동차 화학 정유만 상승을 했고, 2011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차화정 장세가 무너지면서 차화정이 몰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몰캡 랠리가 2015년까지 제법 긴 기간 이어지게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게 기억이 너무 잘 깊이 나느냐, 왜냐면은 2011년 8월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우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우환은 아니었고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 병원에 있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2011년 8월이 정말 저에게는 뭐랄까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2011년 8월 첫날 응급실에 식구를 옮기고, 그리고 중환자실 급성기 치료 등등등 하다 보니까 8월이 그냥 훅 지나갔어요. 자, 그래도 주식 그때 당시는 제가 경제방송에 TV 출연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간간히 주식시장 흘러가는 거는 봐야 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보름 가까이는 출연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체크는 해야 됐었죠. 자, 그때요, 잠깐 이 주식시장을 보면 8월달, 그때 당시 8월 증시가 8월 1일은 그런대로 상승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8월 2일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푹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화면상에 보이고 있는 막대 도표처럼 차트처럼 순식간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고, 그 이후에 반등이 있었지만 9월까지 낙폭이 진행된 2011년 8월 유럽 쇼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그 시장 충격이 컸냐면요, 단 며칠 만에 2000포인트 2150포인트에 있었던 주가지수가요, 8월 9일에 1600포인트대까지 급락합니다. 장중에 훅 꺼지는데 이거 많이 밀리네 이랬다가 잠깐 체크만 하고
또다시 또 막 간호하고 있다가 장 끝나고 뭐 좀 이제 정신 돌릴 때쯤에 다시 보면 그때 좀 반등이 나서 좀 회복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때 당시 그나마 그때 당시 시장을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피동적인 금 HTS, 금연, 뭐 금주처럼 HTS를 안 보는 상황이다 해서 금 HTS입니다. 피동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그때 당시 8월 쇼크는 9월 말까지 약세장이 지속되었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하나는 그 직전에는 차화정 장세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 보유하지 않으면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했던 것이 2011년 장세였어요. 그러다가 2011년 8월 차화정 장세가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차화정 중심의 대형주 장세가 끝나고 스몰캡 중심의 장세로 시장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2015년 8월까지 지속되게 돼요. 자, 2015년 8월이 그러면서 그 시기 때 제법 큰 증시 하락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2015년 8월엔 중국 버블 붕괴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요즘 뭐 북중 간에 북중이 아니죠. 미중 간에 무역 전쟁 이슈가 있는데 그 때문에 요즘 시장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당시도 3년 전에도 중국 버블 쇼크가 글로벌 증시를 막 뒤흔들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대략 한 4년여간 일방적으로 지속되었던 스몰캡 랠리가 어느 정도 마침표를 찍고 그 이후부터는 대형주 장세가 도래했어요. 생각해보면 2016년, 17년 대형주 장세가 시작이 된 계기가 요 시점이었습니다. 자, 2015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봄까지만 해도 코스닥과 스몰캡의 화려한 랠리,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그때 정말 많이 올라갔었어요. 갑자기. 자, 그에 나온 뉴스들을 보게 되면요, 가십성 뉴스로 해가지고 여의도에 에스트레뉴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SK 주유소 자리인데 그걸 이제 멋지게 약간 S자 비슷하게 지어서 정말 멋집니다. 예. 그런데 그 건물에 증권사 출신의 애미들이 털을 잡고 뭐 부티크라고 불리는 뭐 퇴직금을 이용한 개인 투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설 펀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해요. 뭐 요즘도 아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애미 생각해 보면 요즘 잘 쓰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때는 참 이게 유행이었는데 말이죠. 아마 그때 그 애미라는 단어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매미는 펀드 매니저 출신의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애미는 상상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애널리스트 출신의 개미입니다. 이때 당시 그 개미 출신의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에스트레뉴 지하 주차장 가면 다 외제차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었을 정도고, 그 관련한 그 뉴스들도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 2015년 당시에 매미가 들어간 뉴스 기사를 검색한 건데요. 자, 뭐 제목을 보더라도 애미는 표정 관리 중, 뭐 좋은 소식, 뭐 수익 많이 났다라는 소식이죠. 개미 대박 늘었다. 개미들끼리 모여서 기업 탐방 간다. 그게 2015년 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 때 보게 되면요, 코스닥과 스몰캡 강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 요 코스닥과 스몰캡이 중국 증시와 철저하게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2014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2015년 8월까지 중국 증시의 강세장에서 코스닥 스몰캡 랠리가 커플링 되어서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강세장 여파로 인해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요. 단 1년도 안 돼서 2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2.5배, 더블도 아닙니다. 2.5배나 상승했습니다. 자, 주가지수가 이 정도의 상승률을 1년 안에 보여주면요, 그냥 전 국민이 주식 투자에 미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어요. 99년 IT 버블 시기 때도 그랬고, 뭐 2002년 2001년 9.11 테러 후에 2002년 올라갈 때도 그러했고, 예,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 시기 때 이제 중국 증시가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예, 그때 참 재밌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버블의 정점에 이르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중국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주식 투자하기 바빴고, 예, 직장에서 직장 상사도 자네 주식 투자하는구만, 참 훌륭한 청년일세,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모니터 하나 띄워놓고 자칭 자기가 중국의 워렌 버펫인데 라고 하는 사람이 차트 분석 기법을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있었고요. 중국이 그때 한참 농번기 때인데, 농번기에도 마을 회관에 모여서 주식 투자를 하는가 하면, 한국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중국 바이어와 전화 통화를 하면 일단은 바이어가 자랑하는 중국 주식에 관한 투자 영웅담, 예, 뭐 얼마 벌었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중국 증시가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7월까지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4000포인트까지 하락합니다. 이때만 해도 뭐 완전히 하락 추세로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5천에서 4천으로 빠졌다 그러면 고점 대비 한 20% 이상, 예, 하락한 엄청난 하락폭이죠. 예, 그때부터 해서 스몰캡과 코스닥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고, 8월에 피크에 이르게 된 버블 붕괴의 피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단숨에 종합주가지수가 1800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8월 24일까지 10% 수준의 낙폭이었는데요. 그때쯤에 보게 되면 8월 중순에 중국이 위안화를 기습적으로 절하시키기도 했고,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돌았습니다. 뭐 중국이 더 이상 성장 속도가 없어졌다, 그림자 금융이 이제 드디어 터지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됐죠. 그 결과 그 시점에 2015년 8월에 중국 증시 버블이 터지면서 한국 종합주가지수도 24일 만에 8월에 10%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과 소형업종 지수는 14% 넘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수년간 이어졌던 스몰캡이 대형주보다 강했던 스몰캡 랠리는 그 우위를 대형주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는 대형주들이 강세장이 나타났어요. 자, 2018년 8월, 자, 8월 둘째 날인 오늘 2011년처럼 또다시 8월 둘째 날에 제법 큰 폭의 증시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불안불안하죠. 예. 미중 간의 무역전쟁 부담감이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유로든 투자 심리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의 공황 상태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요, 뭐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오가실 겁니다. 자, 2011년 8월 당시에도 보면요, 이제 뭐 주가 패턴이 2008년 8월과 비슷하다, 금융위기가 또다시 발생할 거다, 뭐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결국 잘 이겨내면서 바닥 다져졌고요. 자,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과거 두 번의 8월 하락장, 2011년과 2015년 8월 하락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신용융자나 레버리지 투자는 철저하게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돼서든 강세장이라도 신용융자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순식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2011년과 2015년에 보게 되면요, 2011년에는 차화정 중심의 대형주에 신용융자가 많이 몰렸어요. 2015년에는 스몰캡과 코스닥에 많이 몰렸고요. 자, 투자자의 본능입니다. 결국 그 시점에 뜨거운 종목에만 신용융자가 집중되는데 오히려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 2011년과 15년 8월 하락장 후에 보게 되면, 직전과 후를 보게 되면 직전까지 화려한 시세를 냈던 종목군, 2011년에는 차화정, 2015년에는 코스닥, 스몰캡. 자, 그 종목들이 큰 하락 후에는 아예 이제 대장주의 그 간판에서 마침표를 찍고 대장주라는 계급장을 떼고 내려왔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에 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투자 심리입니다. 과거에도 두 번의 8월 약세장에도 그랬지만 공포심리에 휘둘리셨던 분들은 이도저도 아닌 패닉 상태에서 투매하고 말았지만, 오히려 냉정하게 투자를 하셨던 분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군중심리가 최고로 나쁜 시점에 오히려 엄청난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많이 덥습니다. 자, 덥지만 냉정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화면 구석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좀 의아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여기 화면에 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려운 시기 힘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